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글 읽기, 책 읽기, 글쓰기 가르치고 있는 남인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우선 대학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수능 공부라든지 그런 내신 공부를 한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이제 책 읽는 영역도 되게 넓어지고 많은 걸 읽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자기 말로 또 조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1학년생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강의가 있어요. 필수 교양 수업인 그 글쓰기 수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입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대학에서도 글 읽기, 책 읽기,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느낀 게 이제 선생님이 제 직업인 건데 이거를 하면서 너무 내가 이 직장을 다닌 것이 다행이다. 나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애들 교육하거나 가르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얘네들이 이 정도 이렇게 다 읽을 줄 아네. 이공계열, 상경계열, 인문계열 가릴 것 없이 어느 정도 읽기 레벨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지금 읽는 거 던져줘도 애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제법 읽어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애가 초등학생이지만 얘가 요 정도 읽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회사 팀장급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회사에 너네 학교 애들이 들어왔다. 12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한 명도 수업 들었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뿌듯한 때가 뭐냐면 너네 애들 일 잘하더라. 보고서 쓰라고 했는데 잘 쓰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뭔가 읽고 쓰고 문서적인 소통이 없으면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읽기, 쓰기 열심히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재밌고 지속적으로 어린 학생들 신경 쓰고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제 아이들 키울 때도 바람이고 어머님들도 그런 거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선 요즘 AI 엄청 발달됐잖아요. 어머님들은 사실 AI 많이 안 쓰셔서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챗GPT 나온 이후로 더 발전을 했어요. 영상물 넣어주면 영상물을 아예 그냥 요약을 해줘요. 왜 요즘은 책 같은 것도 영상물 유튜브에 보면 요약되어 있는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넣어주면 거기서 더 요약이 돼. 회의록 넣어주면 요약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화통화, 녹취 한 거 넣으면 요약이 다 되거든요. 게다가 걔네 보고 쓰라고 하면 또 써요. 그 내용도 많이 뽑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사 같은 거 보고 이렇게 챗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되니까 우리 애들은 안 읽고 안 써도 되는 사회에 살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코딩 같은 걸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챗을 실제로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AI 그런 거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AI 돌려서 과제를 이렇게 본인이 안 쓰고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대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제 자식한테 책 안 읽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읽어내야 되는 그 상한 지점이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 AI가 쉬운 내용만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AI가 점점 더 발달하면 걔가 뽑아내는 담론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거를 판별하는 최종 끝판왕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상황이 되면 될수록 얘가 잘 읽고 잘 쓰는 게 이 아이의 굉장한 무기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저 날마다 아들한테 1시간씩 책 읽어줍니다. 엄마 언제 머리 다 말려? 맨날 물어봐요. 전 이제 집에 가서 머리를 감고 나서 이렇게 하거든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강의하잖아요. 생업이잖아. 강의할 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목을 좀 쉬고 싶다고요. 나도 이제 막 쫙 늘어져 갖고 다리에다가 이렇게 마사지기 딱 채우고 이제 배에다 온열기 올려놓고 이렇게 좀 한 10분이라도 누워 있고 싶다고. 근데 애가 엄마 왔어. 엄마 왔어. 이러고 있는 거야. 애는 또 기다린 거야. 근데 얘가 엄마가 빨리 와서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걔가 그 맛을 알아버렸어. 원래는 책 읽는 걸 싫어했는데 엄마랑 읽으니까 뭔가 꽁냥꽁냥하는 기분이 드는 거야. 그리고 둘째한테는 경쟁 상대가 있거든요. 큰애.
근데 이제 나하고 둘이서 문 딱 닫고 소음 안 들리게 해놓고서 둘이 책을 막 그렇게 재미난데 막 그러고 내가 좀 웃기잖아요. 또 웃게 막 읽어주면은요. 그거 그렇게 좋아해요. 원래 안 좋아했는데 1년 이상 지속하니까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이거 나한테 좀 좋은데?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갖고 나를 기다리는데 나 지금 안 읽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나 힘들잖아. 그러니까 엄마 머리 감고 올게. 너 좀 읽고 있어. 그래서 이제 얘부터 예열을 시키는 거예요. 책인 것도 사실 예열 좀 필요하거든요. 예열시키고 이제 얘가 이제 질렸어. 막 도저히 나를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엄마 빨리 언제 머리 감어? 대체 그 머리는 언제까지 감는 거야? 그럼 이제 난 다 말리고서 얘한테 가갖고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앉아서 이렇게 폼롤러 하면서 애 앉혀놓고 둘이서 막 열심히 읽어요. 이쪽 페이지는 아들이 읽고 저쪽 페이지는 내가 읽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읽어요. 나는 중1까지 읽어줬어. 큰애. 엄마하고 더 친해져요. 엄마가 날 관리를 해준다. 나를 케어를 해준다. 나한테 애정을 쏟아준다. 요걸 좀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거실에다가 책장을 깔아놨어요. 책장을 다. 텔레비전이 있어야 되는 소파 맞은편에 텔레비전이 없어. 텔레비전이 없고 소파 맞은편 벽이 제일 넓잖아요. 거기를 책장을 쫙 다 해놨어요. 그래서 첫애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했을 때 좋았던 거는 예를 들어 부엉이 아저씨 책을 읽었어요. 부엉이 아저씨가 나오는 책이야. 동화책이잖아요. 막 읽으면 엄마랑 재밌게 부엉이를 읽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부엉이 다른 부엉이도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럼 애랑 손잡고 저기 책장 걸어서 몇 걸음 안 돼. 우리 서점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애를 어렸을 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목마도 태워주고 했어요. 그래서 부엉이 나오는 다른 생태책이라든지 그런 걸 찾는 거야. 올빼미가 나오는 책을 찾는 거야. 야 부엉이가 없다. 야 그러면 부엉이도 새잖아. 다른 새인 나오는 책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걔네 막 모으는 거예요. 이게 수능에서 나중에 연상 같은 거를 물을 때가 있어요. 이거에서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가서 찾을 때가 있는데 이 연상 같은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요거를 봤더니 뭐가 떠올랐어. 이거는 지대너비압이 좀 있다는 거야. 좀 넓게 자기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몰입도 중요하지만 요거하고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연결하는 거, 이 묶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애가 좋아해요. 무슨 탐험을 떠나는 거거든. 그 찾으러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되고 도서관을 갔을 때는 이거는 100% 할 수 있죠. 시끄럽진 않지만 속닥속닥 둘이 그런 거야. 비밀스럽게 야 우리 다른 부엉이 찾으러 가자. 찾아오면 엄마는 봤어도 모르는 척 해야 돼. 부엉이네. 맞네. 요거는 애들한테는 되게 좋아요. 과학 지식은 좀 읽고 초등학생이 개념어를 거기서 파악을 하는 거야. 수온, 해수면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정말 힘든데 내가 애들한테 지리책을 읽혔어요. 지리책. 예를 들어 독도 괭이갈매기 그렇게 너무 디테일하지 더 안 해도 돼. 무슨 암, 무슨 암, 무슨 남 그런 걸 다 외우는 걸 바라는 건 아닌데 등고선, 해수면, 고도, 지도 방위. 애들은요. 우리는 북쪽 어디야? 위잖아요.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위가 북쪽이 아니어도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생각하잖아요. 애들 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숫자 4 이거 숫자 4로 읽어요. 요렇게 보고서 우리 북남 동서 우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도에 관련해서 비문학, 지식책을 애하고 한번 정말 읽기는 힘들었는데 그다음에 축도. 지도에는 이렇게 작잖아요. 축도. 요런 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뭐가 좀 쉬워져요. 비문학 책을 그래서 종류별로 예를 들어 한국지리, 세계지리, 예를 들어 정치,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국제, 그다음에 법, 입법, 사법 약간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들 불안해하실까 봐 내가 겁을 주고 싶진 않고 만약에 정말 우리 애가 독서는 정말 안 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애가 행복하게 잘 자라면 나는 행복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가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독서 때문에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한테 조금씩은 있잖아요. 저는 매년 수능을 풀거든요. 매년 수능을 풀어보는데 풀 때 제일 어려웠던 거 과학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과학을 그래도 좋아했어? 과학 점수 괜찮게 나왔어? 이런 친구들한테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더 조금 세부적인 영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주 덕후예요. 그래서 내가 태양계하고 뭔가 빛의 속도라든지 그런 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좋아해. 근데 그런 영역이 지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진짜 신받다. 근데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건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는 걸릴 수도 있잖아요. 과학 지식이 많은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는 문과인데 우리 애들이 과학적인 어떤 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학자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편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사실은 과학자들한테 빚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배부르게 먹는 것도 사실은 과학자들 힘 굉장히 컸거든. 그래서 과학이 앞으로는 점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수능만 생각해도 사실은 지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과학이고 그래서 아이가 과학이 재밌어 라고 하는 아이면 나는 너무너무 부담감이 덜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100% 문과머리거든요. 그렇지만 남자애들한테는 과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학 쪽은 조금 많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딴따다다단 딴딴딴따다단 옥토넛이거든요. 옥토넛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막 좋아했지. 왜냐면 심해에 무슨 물고기가 살고 있다 그런 거 좀 다 알고요. 심해 막 뜨거운 막 물이 막 올라오는 데서 거기서도 뭐가 무슨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애가 나도 모르는 단어들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무슨 초롱아기 뭐 어쩌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왜 심해에선 발광을 하는가 뭐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토넛만 갖고는 부족한 거예요. Y 갖고도 좀 그 사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Y는 조금 팩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애들을 정말 과학은 너무너무 재밌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어린이 과학자가 8명이나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들 또 분야가 또 다 달라요. 근데 이 과학이 사실 엄청 넓잖아. 분야가 다르잖아. 골고루 맛보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진작에 좀 나오지.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 좀 나오지. 우선 이 책 제가 이제 아들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거를 하면 엄마한테 좋은 거야. 너 엄마가 잘 나가길 바라면 너 이 책 읽어봐. 그래서 읽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뒤에 가니까 굉장히 빨리 잘 읽더라고요. 뭐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모험이 있는 게 좋았대. 애들도 알아요. 누가 나한테 지식을 입력을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애들이 다 거부감 들어요. 재밌어야 오래 하는 거야. 그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책은 오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권을 10권 보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쭉 볼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모험이니까. 나는 진짜 우영우 그 드라마에서 고래 좋아하기 전부터 나 고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나 수업 시간에 예시로 고래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뭐 향유고래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고래가 막 어디 잘못될까 봐. 막 저거 구해줘야 되는데 막 배들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막 내가 얼마나 막 그래서 이 책 재밌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소중하잖아요. 해양 생물이 얼마나 소중해. 애들도 요즘 그런 거 좀 알거든요.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야라고 요즘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이런 거 동물 이런 것들 초등학교도 되게 많이 알려줘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인지하지 않았는데 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디서 어느 바다로 넘어간다든지 바다에 예를 들어 고래가 언제 어떻게 와갖고 숨을 내쉰다라든지 얼마만큼 숨을 참고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몰랐대요. 그리고 뒷부분에 그 애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의 약간 적은 분량으로 뭔가 전문 지식이 좀 있어요. 그거를
10개를 봤는데 아들 머릿속에 1개만 들어가도 저는 너무 감사하지. 정말. 그리고 나중에 이걸 더 어려운 버전으로 과학교과서에서 봤는데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생긴 이런 어떤 해칭을 나눈 거 나 분명히 어디서 이미지로 봤는데 이게 스키마거든요.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게 그걸 해주더라고요.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전문 지식에 대한 아주 쉬운 이미지화된 지식이 있어갖고 그 부분이 굉장히 꿀팁이었어요. 저는 이제 애들 영어학원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할 때 미국 교과서를 요즘 영어학원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그 미국 교과서 중에서 그 사이언스 교과서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양정모로 된 교과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가르쳐주고 같이 독해라는데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도계, 강우량 이런 게 영어로 나와. 그럼 영어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려운 단어로 바로 전문적인 지식을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텍스트로 가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쉬운 영어 문고본인데 과학에 관련된 동화예요. 그 다음에 원서가 있고 그게 번역본이 있어요. 이렇게 2개 놓고 한글판부터 읽혔어요. 한글판 읽히면 이제 얘가 재미난 어떤 한글 과학 개념하면 팡팡팡 나오는 게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원리가 좀 들어있는 동화를 읽고 그 다음에 원서를 읽으니까 과학 지식도 쌓고 그 다음에 영어 읽기도 되고 국어책 읽기도 되고 2권 읽었는데 3가지 이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쓴 게 신기한 스쿨버스. 스쿨버스는 번역된 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번역이 됐거든요. 이제 친한 언니가 스쿨버스 원서를 다 자기 아들 읽힌 거를 옛날 거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번역이 그대로 그냥 똑같더라고. 그래서 한글판하고 영어판하고 놓고서는 같이 읽혔어요. 그랬더니 저는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거든요. 애하고 저한테. 요거는 원서가 있으니까 이 원서를 읽는 것을 우선 타겟을 한다고 해도 이게 되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읽어서 우선 전체적인 스토리라든지 구성이라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조금 낯선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읽으면 이것도 읽고 한국어도 읽고 영어도 읽고 영어 레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지식도 쌓고 그러면은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책 읽는 건요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간다라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고루 읽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책 자체를 읽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책 읽어주기만 해도 사실은 고마운 일이긴 해요. 근데 얘가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버렸어. 책을 조금 읽으려고는 해. 그러면 엄마는 애가 읽으려고 할 때 사실은 좀 골고루 읽어주면 정말 좋아요. 나중에 애가 좀 공부할 때 어떤 과목을 하든 조금 덜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 동화책이라든지 소설책 같은 거는 많이 읽히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동화책이나 소설책만큼 초이스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도 찾다 보면 경제나 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간만에 좋은 책 만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분야를 좀 확장하는 그런 보람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책 읽기는 오래오래 골고루 하자. 이건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가서 책 읽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